자, 이제 운영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교재, 주교재 1장에 관한 건데, 우리 주교재가 보면은 좀 원래 책에는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1장에서 이 많은 걸 이제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요 운영체제에 보면은, 요 뒤에서 보면 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프로텍션 앤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의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챕터에서 살펴볼 거고, 이번 1장에서는 주로 살펴볼 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가 뭐 하는 건지, 운영체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운영체제의 간단한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냐? 운영체제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뭐, 운영체제에 대한 정의는 책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정의해 놓은 거는,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태블릿이 좀 펜을 제가 설정을 잘못해놨는지 아니면 태블릿이 안 좋은지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라는 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해당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소프트웨어냐 하면은 유저하고 이제 컴퓨터의 사용자죠. 컴퓨터의 사용자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계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죠. 컴퓨터 하드웨어 해서 이제 CPU도 있고 뭐 램 같은 것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 요즘은 이제 SSD 뭐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 그래픽 카드 그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그 하드웨어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컴퓨터의 사용자 하면은 그 사람처럼 이제 일반 사용자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들은 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여기 어떤 뭐 PPT 그죠? PPT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PPT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뭐 문서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같은 거 있죠. 크롬 같은 거, 구글의 크롬 같은 거라든 웹 브라우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중간에 항상 이제 OS가 중간에 있어갖고 OS를 경유해서 항상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하고 이제 하드웨어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OS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윈도우즈 10 같은 거 그죠? 윈도우 10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실습을 많이 하게 될 뭐 리눅스 같은 것도 있고 맥 OS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종류의 이제 OS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그 OS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중간에 껴서 단순히 이렇게 중간에 껴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막연하죠. 그래서 그 OS가 해야 될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S의 골이 뭐냐면은 이런 그 유저 프로그램, 즉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유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그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유저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저 프로그램을 이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solving user program이라는 게 이 말이 이제 그냥 우리 같으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짠다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그램을 짠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쉽게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기 쉽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지요. 컴퓨터 이제 결국은 컴퓨터를 여기 이제 쉽게 해주고 사용하기 쉽게 첫 번째 이제 골이 사용하기 쉽게 해주고 두 번째 골은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 이제 크게 보면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골은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중간자를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beautiful 인터페이스 아주 이제 사용하기 효율적이면서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아주 beautiful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OS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OS가 없으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드웨어를 갖다가 직접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다 짜야 돼요, 그냥. 그러려면은 굉장히 하드웨어는 지저분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하드웨어를 갖다가 직접 OS 없이 인터페이스 하면 이제 어글리한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이걸 OS가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뷰티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준다.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마든 타넨바움 책에 보면은 마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이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좀 희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그러면 구조를 좀 한번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이제 조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크게 이제 4개의 컴포넌트로 디바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4개의 컴포넌트로 디바이드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좀 전에 봤던 하드웨어죠. CPU, 메모리, 이제 각종 I/O 디바이스. 이제 이 I/O 디바이스 이게 그 I/O라는 거는 사실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가끔 모르는 학생도 있어갖고 인풋과 아웃풋의 약자죠. 그러니까 그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I/O 디바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전에 이제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CPU, I/O 디바이스는 참 CPU 램 말고 요 이제 나머지 것들 좀 전에 제가 나열했던 요 나머지 것들이 다 이제 I/O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SSD,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그 모니터 출력을 위한 이제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OS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사용자가 있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OS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고, 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유저. 요 위에 이제 사실은 하나 더
계층을 하나 더 놓으면은 유저라는 사용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4개의 컴포넌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 그림하고 이제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로그램이라고 해놨는데 유저 프로그램을 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이제 이 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걸 한번 보면은 일단 하드웨어가 있고 OS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OS를 또 설명을 좀 해놨죠. 그래서 사용자나 또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게 하는데 하드웨어 사용을 이제 컨트롤하고 코디네이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역할이 이제 하드웨어 사용을 이제 컨트롤하고 코디네이션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 뭐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그러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서 HWP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MS 워드 이제 MS S자는 빼야 되나? 일단 MS 워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할 때 리눅스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GCC 컴파일러가 있었죠. 컴파일러는 이제 GCC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은 어떤 게 있죠? 뭐 비주얼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울 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 크롬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해갖고 많이 쓰는 게 이제 오라클이나 또는 My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도 있죠.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게임 되게 많던데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이제 우리 사람이죠. 일반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제 기계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IoT 같은 그죠. 요즘 이런 환경에서는 기계가 이제 뭐 컴퓨터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컴퓨터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시스템 프로그램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해주는 그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파일러 이거는 이제 C 언어를 갖다가 그죠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GCC 같은 거 그죠. 어셈블리는 이제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C 언어나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이런 게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DBMS 이런 DBMS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유저가 이제 DBMS를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 SQL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일종의 SQL 엔진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팅을 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OS의 정의 중에서 이제 그래서 또 이제 OS의 그 정의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리소스 얼로케이터다. 첫 번째 정의로는 OS는 자원 할당이죠. 리소스 얼로케이터다. 이제 리소스라는 거는 컴퓨터 자원인데 보통은 이제 뭐 하드웨어 자원 이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CPU 뭐 이런 거, 램, 디스크 이런 걸 어떻게 할당해 주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 사실은 이제 또 소프트웨어 리소스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리소스는 우리가 이제 뭐 가면서 이제 배울 텐데 뭐 생활 이제 파이프라든가 뭐 생활보호라든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 리소스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당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OS가 뭐 이런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면서 만약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리소스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런 리소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서로 쓰겠다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OS가 관리를 해주는데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뭐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리소스를 이런 컨플릭팅 리퀘스트를 이제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트롤 프로그래머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죠? 뭐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이제 잘못 사용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흔히들 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C 언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뭐 포인터 에러 같은 거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포인터 에러 같은 거 어떤 포인터 주소에다가 예를 들면 뭐 100이라는 걸 사인했는데 지금 이 포인터 주소가 만약 OS 뭐 영역에 함부로 응용 프로그램에 뭘 쓰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OS가 이제 깨져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거 보통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서 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시스템 에러가 일어나는 걸 방지를 한다든가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에 포인터를 잘못 사용해서 시스템 영역을 파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OS가 우리 보면 이제 팝업 창을 탁 띄워주죠. 그래갖고 뭐 잘못된 번지를 액세스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 프로그램만 이제 이렇게 이제 죽여버리고 OS 윈도우나 리눅스 자체는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컨트롤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OS의 데피니션에 의한 데피니션이고 OS가 하는 일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OS의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정의해갖고 하도 이제 책 교재마다 뭐 다양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유니버설하게 accepted definition은 없고 다양하게 정의가 된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또 버전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 같으면 이제 우분투 같은 거 쓰게 될 텐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우리 우분투 설치할 때도 보면은 ISO 파일이라는 거를 다운받아 설치를 했었죠. 아니면 이제 DVD나 CD-ROM이나 DVD-ROM으로 이렇게 이제 제공한 이제 벤더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요즘은 DVD, CD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예전 같으면 뭐 윈도우 살 때 DVD나 CD-ROM에 딱 그 OS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설치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바로 다운받아서 인터넷으로 바로 설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리눅스 같으면은 이제 그 설치할 때 ISO 파일 다운받아 설치하고 있죠. 어쨌든 그 ISO 파일이라는 게 그 CD나 DVD-ROM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전체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쨌든 그 모든 거 CD나 DVD에 그 벤더가 제공하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전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어프로시메이션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되게 이제 폭넓게 그죠? 넓은 의미의 OS 정의입니다. 그죠? 넓은 의미의 OS 정의고 그 중에 OS에 항상 이제 실행되는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실행시키면 항상 실행되면서 OS의 핵심이 되는, 항상 실행이 되면서 OS의 그 코어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커널은 OS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좀 좁은 의미의 이제 어떻게 보면 OS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OS의 그 제일 핵심 코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널은 뭐 신호 처리할 때 그런 그 윈도우 커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컨볼루션 커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널을 제외하고는 뭐 나머지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OS 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이런 의미의 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OS 이러면 주로 커널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좁은 의미의 그 운영 체제를 앞으로는 좀 좁은 의미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사용할 거고, 커널 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은 따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 그걸 이제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를 켜거나 아니면 이제 리부트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라고 할 텐데, 주로 이런 것들은 컴퓨터 안에 롬이라든지 또는 EEPROM, 뭐 둘 다 어쨌든 롬입니다. 그죠? EEPROM은 이제 지울 수 있는 롬이에요. 그러니까 electrically erasable P롬은 이제 프로그래머블 롬입니다. 프로그래머블 이제 램은 리드 온리 메모리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부트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뭐 부트스트랩 프로그램 또는 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이제 파워를 켰을 때 바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워가 꺼져도 이 프로그램은 딱 살아있어야 이게 지워지지 않고 그 딱 살아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메모리를 이제 두 종류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거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그죠?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롬이 있다. 그죠? 롬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리더 옴니 메모리. 그리고 이제 롬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메모리 하면 램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램은 파워를 끄면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그죠? 롬은 이제 그 리더 온리 메모리라서 읽기만 할 수 있고, 이제 쓰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한번 딱 제일 처음에 이제 딱 쓰는 거를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킹을 딱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라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그리고 파워가 꺼져도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딱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롬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 부트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파워를 딱 하거나 아니면 리부트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하드웨어를 그 시스템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를 이제 이니셜라이저 시켜요. 하드웨어를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다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메모리로 로딩을 합니다. 원래 이 OS는 이제 컴퓨터의 그 램에 저기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컴퓨터 구조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은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OS는 원래 이 디스크에
이제 OS와 응용 프로그램이 파워가 꺼져 있더라도 이 디스크에 있는 거는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디스크에 있던 것도 실행하려면 메모리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메모리에는 이제 램 형태도 있고 이제 롬 형태도 있는 거죠. 그런데 롬은 항상 이제 요거는 지워지지 않은 거니까 항상 이제 요 프로그램이 상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OS 커널을 이제 이렇게 램으로 이제는 여기서 요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이제 램으로 이렇게 올려서 요 램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 디스크 OS를 그죠? OS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램으로 올리는 걸 우리가 부팅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우리가 부팅이라 하는데 이런 부팅을 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트로드 또는 부트스트랩 로드라고 하는 게 그 부트 프로그램은 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파워가 꺼져도 그죠? 사라지지 않게. 그래서 이 OS 커널을 이제 로딩 해준다는 게 메모리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OS 커널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면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 파워를 껐다가 파워를 딱 켜면은 글쎄 요즘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딱 켜면 그냥 바로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옛날 윈도우 같은 거 사용해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파워를 딱 켜면은 제일 처음에 이 모니터가 텍스트 모드로 동작을 하죠. 텍스트가 동작하면서 램 테스트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화면이 그냥 텍스트 바탕 기반으로 이렇게 화면이 쫙 이제 보였다가 나중에 윈도우 로고가 뜨면서 이제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때 그 텍스트 기반으로 모니터에 막 출력해주고 램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거고 텍스트 모드의 디스플레이가 보일 때는 이 부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화면이 싹 나타나는 거는 이제 부팅이 완료돼 갖고 이제부터는 그 윈도우의 커널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에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 구조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하드웨어 관점에서 좀 하드웨어 관점에서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많이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이런 할 때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OS 그죠? OS는 하드웨어를 이제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일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그럼 OS를 이해하려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1학년 때 논리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 배웠죠. 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하고 이거. 이 두 개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 선수 과목이라고 얘기한 거죠. 논리회로는 이제 아주 로우 레벨의 게이트 레벨의 수준의 이제 하드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컴퓨터 전체적인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어셈블리어까지 해서 이제 하드웨어하고 그 어셈블리 랭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 시간에 배웠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다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 그림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컴퓨터의 이제 CPU 안에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죠, 램이나 롬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이제 버스가 있죠. 이제 시스템 버스라고 합니다, 그죠?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게 이제 32비트 컴퓨터면 이 버스가 32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요즘 64비트 컴퓨터면은 데이터가 이제 64비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32비트 컴퓨터냐
뭐 64비트 컴퓨터냐 하는 거는 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이죠. 데이터 비트 수인데 보통은 이제 그러려면은 그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32비트나 64비트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연산을 하려면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가져오는 것도 64비트 컴퓨터면 64비트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정한 형태의 64비트고, 어떤 경우는 요 CPU와 메모리 사이에는 32비트로 왔다 갔다 하고, 내부적으로 64비트 연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금 글쎄, 지금 컴퓨터 구조는 어떻게, 요 시스템 버스 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디스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실행시키려면 일단 메모리로 올라와서 실행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종 IO 디바이스, 이제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IO 디바이스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IO 디바이스들인데, IO 디바이스는 이제 좀 이런 디스크나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IO 디바이스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USB를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USB 컨트롤러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제 모니터 같은 거는 그래픽 카드에 그 그래픽 어댑터가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I/O 쪽은 이런 I/O 디바이스하고 요 CPU 메모리 사이에 요 버스는 우리가 이제 우리 PCI 버스죠. 이제 그 인텔 우리 일반 PC 같으면 이제 PCI 버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ARM 계열, ARM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여기 이제 암바 버스라는 거죠. 암바 버스라는 아키텍처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암바 버스의 그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인가?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시스템 버스는 암바 버스에서 어드밴스드 시스템 버스인가?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걸 한번 쭉 살펴봄으로써, 자, 우리가 이제 1장을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2장에서는 OS가 제공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OS의 주요 기능, OS의 주요 기능이 이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스토리지 관리, 뭐 프로텍션 앤 시큐리티. 그 중에 이제 3장부터 이제 프로세스 관리부터 해서 3장부터 이제 각 챕터별로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1장에 우리 교재 1장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